국민 라디오 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안녕하십니까. 김용민 국장의 휴가로 대신 또 들어온 아나운서 문희정입니다. 인사하시죠, 이사장님. 아니 뭐 혼자서 다 하시지 왜. 예, 안녕하십니까. 빰빰 빠바바바밤빰 이게 엘가의 위풍당당에 나오는 곡입니다. 정치 토크 시작을 했는데요. 지난주부터 김용민 국장의 휴가로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지지난주였나? 지난주에는 녹음분이 나갔죠. 예, 그 전주 토요일 날 했던 우리 지역협의회 수원 지역협의회 행사였죠. 예. 녹음분이 나갔고 그 전주에는 김용민 국장이 바빠가지고 김효진 PD와 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문희정 아나운서와 같이 하게 됐습니다. 저야 뭐 상대를 바꿔가면서 하는 게 신선하고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청취자 여러분들에게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네, 청취자분들께는 저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김용민 국장보다 제가 못하기 때문에 저도 상당한 부담감을 안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요. 오늘은 서영석 이사장님의 말씀을 주로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할 말이 별로 없어가지고 우리 문희정 아나운서가 하는 얘기를 주로 들었겠다고 했는데 선수 치시는구만. 여하튼 김용민 국장은 지금 휴가 중이고요. 현재는 한 3주 정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저랑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싫든 좋든. 예.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문희정 아나운서도 정치와 관련된 혹은 이런 좀 다소 무겁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토크에는 다방면의 경험을 쌓으신 분이니까 일단 그렇게 귀에 거슬리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요. 자, 시작해 볼까요?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여러분께서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에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대신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아나운서 문희정입니다. 아니, 청취자 여러분들, 광고, 보통 우리가 이제 TV 때 말이에요. 광고 나오면 채널 확 돌려버리잖아요. 네. 제가 전문적으로 합니다. 특히 이제 저는 지상파는 진짜 거의 안 보기 때문에, 케이블 채널들을 자주 봐요. 근데 케이블 채널들의 광고는 정말 깁니다. 와, 완전히 이건 그냥 장편 드라마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데 돌리는데, 그 얘기하기에 앞서 우리 케이블 TV에 대해서 잠깐 내가 또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이제 프로그램 영화 채널도 많이 있고 특히 요즘 LG U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주로 보는데 워낙 베이직을 했더니 몇몇 개는 안 되더라고요. 옛날에 케이블 채널 때는 보여줬던 스크린이라든지 그 영화 채널이거든요. 그렇죠. 많이 막혔죠. 네, 많이 막혔어요. 그래서 이거 좀 날마다 돈 내라고 하나. 여하튼 그래서 영화 아니면은 등산, 여행, 내셔널 지오그래픽, 히스토리 채널, 그다음에 디스커버리 HD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봐도 주로 보는데 한결같이 말이에요. 광고가 아주 장편 드라마야, 드라마. 요즘은 지금 한참 많이 나오는 광고 뭔지 아십니까? 때 광고 알아요? 때 광고요? 예. 여러분들 때 잘
안 빠지시죠? 그냥 쭉 뿌려가지고 문질기만 하면 그 더러운 때를 막 빚어주면서 아주 드라마를 씁니다. 드라마를 써요. 굉장히 인상 깊게 보셨나 봐요. 아니, 나도 좀 그 사볼까. 왕년에, 왕년에 저도 한때, 그, 홈쇼핑, 쇼폴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 희한한 것까지 다 사고 그랬는데, 이제 나이 드니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빠이빠이 했는데, 이제 자꾸 이 사람이 늙으면 쓸데없이 이제 빠지는데, 이 드라마를 쓰니까 채널을 돌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광고를 잘 안 듣거든요. 그래도 하도 많이 하니까 그건 더라고 때 광고는 내 기억을 합니다만은. 근데, 우리 국민 라디오의 광고는 진짜 아주 유용한 광고가 많아요. 상당히 재밌어요. 아까 그 예. 새싹 땅콩차 뭐 아시겠지만은 전영관 씨라고 전창걸 씨. 전영관이 아니고 전창걸 씨. 과거에 그 우리 프로그램 진행했던 어나더 개그맨 타임. 전창걸 씨 바로 네. 그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뭐 사업 시작했다고 그래가지고 야, 그 개그맨 하시는 분이 그 사업하면은 말아먹지 않을까 상당히 뭐 제 일이 아니니까 가가지고 하지 마세요라고는 안 했지만은 걱정을 했는데 이 새싹 땅콩차는 상당히 효과가 있나 봐요. 실제로 조합원분들이 많이 권하십니다. 드셔보신 분들이. 예. 이렇게 하면 좀 PPL 광고 비슷하게 되는 건데, 아니, 내가 얘기한 거는 새싹 땅콩차가 좋다는 얘기는 제 특히 나이 드신 분한테서 얘기 좀 들었어요. 저기 국민 카페에 나이 드신 분들이 종종 이제 찾아오시는데, 나이 든 사람 오면은 다 젊은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저도 약간 나이 든 축에 속하니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새싹 땅콩차 먹어봤는데 괜찮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얘기한 건 아니고, 아까 들어보니까 그게 우리 세대 한 50대 중후반이 아니면은 사실 알기 어려운 그런 광고입니다. 경아 나오는 게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20대 때 한참 히트 쳤던 그 빌들의 고향에 네. 나오는 그 신성일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고 여자는 뭐 정윤이었나 누구였나 뭐 정손이었나 하여튼 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 패러디 광고를 듣고 있으니까 정말 감개가 무량해가지고 예. 근데 전장걸 씨의 새싹 땅콩차 광고는 땅콩 해양을 패러디한 것도 굉장히 재밌었잖아요. 그러니까 광고가 상당히 재밌고 개그맨 출신답게 네.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패러디물을 많이 만들죠. 근데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 프로그램 개편도 좀 하고 하면은 이제 TV, 즉 보이는 비주얼 쪽을 강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새싹 땅콩차 광고 같은 거는 이렇게 TV 광고로 제작을 해도 참 재밌을 것 같다. 과연 이제 경아 역을 누가 할지 우리 문중전님께서 하시려나? 저보다 뛰어나신 분들이 하실 것 같고요. 저희가 왜 최재민 김민기의 디디쇼를 하잖아요. 네. 그때도 광고가 나가는데 그 광고 타임에 오신 게스트 분들이 네.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주로. 네. 굉장히 재밌게 듣습니다. 우리 전창걸 광고를? 네, 이런 광고. 그러니까 국민 TV, 국민 라디오 광고는 다른 라디오 광고하고 좀 차원이 달라서 하나하나. 그래서 방송을 쭉 듣다 보면 광고만 기억에 남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누구야. 우리 조합원 나오는 광고, 제 방송 때도 맨날 나오는, 좋은데, 이거 뭐라 얘기할 수가 없는데, 블레이드 문님의 광고. 네. 거기도 보니까 우리 문희정 씨가 출연하는 것 같은데? 어머! 좋다고 말을 왜 못해요? 막 이런, 네. 그러니까. 아니, 보면은, 특히 땅콩 향을 패러디한 그런 광고 같은 거는 사실 지상파에서는 그 광고 만들면 아무도, 안 실어주려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한항공에서 그대로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발 빼달라고 그런 압력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국민 라디오 그리고 국민 TV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이런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도, 좀 역설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광고 제작자의 창의성을 네. 절대적으로 존중하는 방송이죠. 예. 네. 국민 TV, 국민 라디오에 광고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네. 기왕 하는 김에 광고의 시간을 갖다 갖지. 이게 사실 제가 라디오 비평 시절에는 이런 광고들을 많이 해줬는데 이제 서영석 타임스로 넘어가니까 또 PD의 사전 시나리오가 너무 정교해가지고 어디 치고 들어가지고 광고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잘 못해주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좀 편안한 시간에
조합원들 광고도 좀 해줍시다. 북서부 지역협의회 서울이 4개 근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서울의 강북의 서쪽, 즉 북서부죠. 뭐 강북구라든지 여기 뭐 구 이름이 안 나와 있나? 나와 있습니다. 종로구, 북서부, 종로, 종로구, 중구, 용산, 마포, 마포. 서대문, 은평구. 네. 여기가 북서부고요. 내가 얘기한 건 북동부다. 맞잖아요. 북동부, 남동부 있고요. 북서부 있고요. 북서부는 네. 마포가 포함되어 있지. 그렇죠. 예, 이거는 정기 모임이네. 서울 북서부 지역협의회 준비 모임에 3월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대상은 종로, 중구, 용산, 마포, 서대문, 은평구 조합원들이고요. 일시는 3월 15일 일요일 오후 2시입니다. 장소는 도련빌딩 8층 회의실. 이 도련빌딩 하니까 생각나네요. 종로구 도련동입니다. 60번지. 문의는 JJ킴 님이시고요. 이건 뭐 닉네임 같습니다. 전화번호는 010-8231-0828. 그 다음에, 그 안건은 4월 행사 개최부, 그리고 세월호 행사 동참, 그리고 북서부용 이벤트 행사 조치 등등, 현수막 개인 공구, 손수건 제작 제한 뭐 등등의 이야기가 논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3월 15일, 즉 이번 주 일요일이네요. 그죠? 네. 오후 2시에 도련빌딩 8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서울 북서부 지역협의회 3월 정기 모임에 많은 분들 많은 조합원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너무 서론이 길었는데 본론으로 넘어가죠. 제가 어디 외출하고 나오는 동안은 사실 저는 오늘 정치 토크가 4시에 있다는 것도 깜빡하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지난주에는 전날에 있었던 토요일 행사를 녹음을 해가지고 교육국장이 이게 녹음본을 내보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뢰 그렇거니 생각하고 내가 외출해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약속 때문에 이 근처에 있었길래 망정이지. 우리 문희정 아나운서가 3시 반에 전화했을 때 좀 멀리 있었으면 방송 빵꾸 날 뻔했어. 아니 계속 자리에 안 계셔가지고 제가 확인하다가 혹시 몰라서 불안해서 문자를 보내드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예. 예. 사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사실 참 국민 라디오가 굴러가는 걸 보면은 제가 봐도 신기한데요. 인력의 부족들이 이런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전 요즘 여러 가지 행사들이 겹치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양해를 구하면서 우리 문희정 아나운서가 준비한 첫 번째 아이템부터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시죠. 네, 이분이 과연 국민 모임에 합류할 것인가를 놓고 참 많은 의견들이 분분했었는데요. 결국은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광주 서구을 재보궐선거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참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새정치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네. 예. 유능한 야당을 원하는 이들과 새로운 정치 세력을 구성을 하겠다. 네. 이런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아니, 기자회견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 많이 했을 건데, 몇 가지 아마 천정배 전 의원이죠. 전 법무부 장관이 한 이야기들을 몇 개 한번 요약 소개해 주시죠. 네. 사실은 많은 국민들의 야당에 대한 질타 부분을 짚었습니다. 고통받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어떤 대안을 내놨느냐, 야당이.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해서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야당의 독점적 지위에 만족해서 만년 야당의 지위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일단 자성의 목소리를 좀 높인 다음에 호남 지역에 대한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호남을 대변하는 것을 지역주의로 매도하면서 선거 때는 표를 달라고 한다. 기득권에 안주한 채 호남 불가론이라는 패배주의에 굴복하고 그들 자신이 호남의 변화를 가로막는 기득권 세력이 되고 만 것이다. 이렇게 호남 소외론을 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당은 비전을 상실하고 소수 기득권 세력에 휘둘리는 정당으로 전락을 했고 정권 교체에 실패해도 반성과 쇄신은 없고 책임도 지지 않는다. 그 중심에는 계파 패거리 기득권 정치가 있다. 이렇게 특정 계파를 향한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중증이네요. 중증이에요. 그래서 결국 천정배 전 의원이 이번 광주 서구의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 했습니까? 예. 네.
그러면은 광주 서구을 재보궐선거가 4월 29일 날 있죠? 그렇습니다. 4월 29일 날 선거가 열리는데 원래 그 광주 서구을 같은 경우에는 통합진보당의 오병윤 의원이 있던 지역구죠. 그게 통합진보당이 해산되면서 그렇죠. 그때 일종의 야권 공조의 몫으로 통합진보당에게 돌아갔던 그때는 통합진보당이 정의당과 통합진보당으로 분열되기 전이었죠. 네네. 거기에 이제 광주 서울에 통합진보당에게 그 몫으로 주고 그 몫으로 오병윤 후보가 나와서 이제 통합진보당이 당선이 됐죠. 네, 그 당시에 이정현 의원하고 맞붙었죠. 예. 네, 예. 그랬는데 이제 통합진보당이 해산되고 헌법재판소가 거의 월권적, 이건 거의 만행에 가까운데 국회의원 자기까지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상실케 하는 이제 그런 결과로 인해서 결국은 재보궐선거가 치르게 된다. 이제 바로 그 지역이네요. 네. 여기에 지금 당연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야권 공조가 깨졌으니까 후보를 내려고 할 거고, 통합진보당도 무소속으로 후보를 낼 가능성도 없잖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유일한 원내 진보정당이라고 볼 수 있는 정의당도 낼 거고 거기에 무소속의 천정배 의원이 뛰어들었다. 이제 이렇게 대충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왜 아까 천정배 의원 보고 중증이라고 했느냐. 이건 거의 저는 그 미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정배 의원이 이 일로 인해서 이런 말하자면 야권이 지금 분열되어 있는 상태 아니에요? 네. 그래서 호남 소외론 운운하면서 국회의원이 당선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천정배 정치 생명은 저는 이걸로서 끝났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천정배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하나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를 낡은 기득권에 안주하는 세력이다. 그 다음에 이명박근혜 정권 밑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삶이 날로 힘들어져 가고 있었고, 이 기존의 정당들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있어서, 자기가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제3의 정치 세력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아니, 천정배가 새정치민주연합에 그야말로 장삼이사 쉽게 얘기해서 책임이 없는 존재냐.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노무현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사람이고, 사실 새정치민주연합 그때는 민주당이었지. 차세대 주자로서 정동영, 천정배, 신기남 세 사람을 거론할 정도로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당권에서 소외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뛰쳐나온다는 것 자체는 우선 이건 어떤 명분도 없어요. 게다가 호남 소외론을 다른 사람도 아닌 천정배 의원이 운영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호남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천정배 의원은 목포에서 유명한 목포 천재로 알려졌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출마는 수도권 어디 안산에서 했나? 어디에 했던가 하여튼 해가지고 국회의원 했던 사람인데 그 이후로 계속 안 되니까 이제는 광주 나가가지고 출마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 정동영 의원이 전주에 출마했던 거하고 똑같은 일입니다. 네. 아니, 어떻게 옛날 노무현 정부 때 그야말로 트로이카였던 천정배 신기남 의원은 전 의원은 그래도 그렇게까지 망가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왜 두 사람은 똑같은 전체를 밟는지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새 정당을 호남당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호남이 소외됐으니까 그 소외된 그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호남당 하나 더 만들겠다는 얘기야? 아니, 그 정도로 위상이 있고 정치적 영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새정치민주연합을 개혁할 생각을 안 하고 말이야. 차라리 천정배 의원보다는 박지원 의원이 100배 낫습니다.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홀대를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개인적으로 불만이 많이 쌓여있다는 생각입니까? 아니, 정치인이라는 게 홀대를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 정치적 역량과 위상이 떨어져 있으니까 한마디로 무시하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럼 제대로 역량을 발휘하면은 누가 무시를 하겠어? 자기 바보라는 얘기는 안 하고. 그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계속해서 불만을 그 기회를 누가 줍니까? 네. 막 정치권에 진입한 신인입니까? 기회 타령하게? 정말 나는 천정배가 탈당해가지고 새정치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이런 얘기를 보고 한 게 천정배 탈당, 천정배 더 이상 희망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도저히 그 안에서 온갖 핍박을 받았고 그래서 그 내부에서는 도저히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어 나온다면은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정동영 의원처럼 차라리 뭐 무슨 신당 모임이라든지 뭐 진보적인 정치 세력을 포괄하는 그런 데 간다면은 그것도 이해가 가요. 아니 사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사실 문제 있는 정당이라는 거 누구나 다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은 문재인 의원이 출사표가 뭡니까? 아니 이런 식의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되면 뭐하냐.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그 정당 만들기 위해서 나 출마했다라고 얘기할 정도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얘기는 이 당의 지금 현재 대표인 문재인 대표마저도 새정치민주연합을 뭔가 크게 갈아엎지 않으면은 다음 정권을 쟁취할 수 없는 그런 역량이 부족한 정당이라고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은 손을 힘을 합쳐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새정치민주연합에 희망이 없다고 뛰쳐나가고 그리고 뛰쳐나가려면은 불출마해야지. 광주 서울에 출마해야지 국회에 뺏어달라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이건 진짜 광주 시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모독. 네.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 제15대, 16대, 17대, 18대 경기도 안산 단원구 갑에서 국회의원을 지냈네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정동영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민모임 그러니까 신당 모임에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참여도 굉장히 많이 점쳐졌었는데 결국은 무소속으로 혼자 새로운 정치 세력을 구성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탈당을 했습니다. 그 정동영 전 의원과의 연대라든지 그 신당 모임으로 가지 않은 어떤 정치적 계산이 있었을까요? 모르겠어요. 뭐 천정배 의원을 만나봐서 얘기를 들어보지 않는 이상 뭐 그 심정이 뭔지 알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러나 내가 천정배였다면은 문재인하고 단판을 지었을 겁니다. 응? 차라리 그렇게라도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아니 진짜로 핍박을 받고 과거에 뭐 도저히 희망이 없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사람이 아닌 이런 사람이 탈당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몸담았던 정당 거기에다 욕이나 침이나 뱉고 나가서 그 이유가 뭡니까? 광주 서울에서 결국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공짜로 후보하고 경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경쟁하려면은 당연히 이런 논리를 펼 수밖에 없지. 새정치 희망이 없어서 나왔다. 내가 희망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천정배로서 그런 얘기할 자격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늘 그렇습니다. 그 집단에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 그 집단에 주류하고 싸우다가 이거 뭐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기어 나와가지고 욕을 합니다. 저 새끼들은 희망이 없어가지고 내가 뛰쳐나온다고. 야 인간아 그러려면 그 안에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대가리 박이 터지고 싸우고 나서 나오든가 해야지. 난 천정배가 문재인하고 싸웠다는 얘기 들은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국회에 뺏어달라고 기어 나오면서 그딴 논리를 하든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아이 국회의원 공천을 하도 안 해줘가지고 내 이번에 광주에서는 호남들의 인들의 그게 문재인이 경상도 사람 아닙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됐으니까 호남이 소외됐다는 논리도 펼 수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됐을 때 똑같은 논리 피는 인간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남 소외론을 이용해가지고 내 국회에 뺏어달겠다. 그래서 뛰어나왔다. 그런 얘기해야 솔직한 말이지. 솔직히 그거 외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진짜 열받네. 솔직하게 그런 검은 속내가 있더라도 그거를 겉으로 표현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렇게 멋있게. 사람들 다 압니다. 아니, 사람들이 어디 병신들인 줄 아세요? 아니, 광주에 있는 사람들이 호남 소외론 얘기하면, 아이고, 우리 천정배 그동안 고생 많았지? 찍어줄게. 그럴 것 같아요? 사람들 그렇게 정치 수준을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아니, 난 문재인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탈당하는 사람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 탈당을 하려면 확실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동영도 난 바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 그 당에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이 여기 희망이 없다고 뛰쳐나온다는 게 말이 돼. 그 당을 갖다가 제대로 만들 책임이 있는 지도자급 인사 아닙니까? 그러나 좋다 이거야. 그래도 새정치민주연합이 일종의 보수 기득권 정당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영남의 보수 기득권 정당. 그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은 호남의 보수 기득권 정당의 성격을 띠고 있으니까, 야, 이거 진짜 고치기 힘들다. 내 뛰어나가지고 진짜 진보하겠다는 인간들 모아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물론 저기 정동영이 그렇게 한다는 건 사실 웃긴 이야기긴 합니다만은 정동영이야말로 새정치민주연합의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그걸 고쳐 나갈 책임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제 뭐 웃기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명분인데요. 천정배는 도대체 뭐야? 아니 그러면 정동영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런 진보신당 모임에 공천을 받아가지고 뭐 나온다고 한다든지 무슨 속으로 기어나가지고 도대체 무슨 논리를 피겠다는 거야. 내 진짜 말도 안 돼. 아니 기득권에 앉아 호남 불가로 인한 패배주의에 굴복하고 아니 호남 사람들이 천정배 이런 사람들을 왜 저기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 가서 저기 출마하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천정배를 아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호남에서 하면 뭐하냐 이거야. 그래서 송영길도 인천시장 나가니까 한때 인기가 확 올라갔던 것도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런 심정을 갖다 모르고 지금 자기가 호남 배제로를 내세울 그럴 입에서 아무리 그래도 국회의원 되고 싶다 그런 얘기가 나오나? 진짜 짜증납니다. 짜증나. 나 천정배 그렇게 안 맞는데. 진짜.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머릿속 계산 속에는 지금 현재 광주 서구을 보궐선거의 후보로 나올 만한 그 인물의 면면을 좀 살펴본 다음에 본인이 가장 인지도가 높고 대중적인 어떤 속성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노회한 정치인이다라는 계산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노회한 정치인이 아니라 이런 바보죠. 뭐 도대체 욕만 쳐먹고 제발 그래도 당선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새정치민주연합하고 표 갈려가지고 새누리당이라도 돼봐요. 역사의 주인이 될 겁니다. 네. 자,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김성현 전 민주당 사무처장 그리고 김하중 중앙당 법률위원장 그리고 조영택 전 국회의원 등 3명이 이제 후보 등록을 한 상태에서 본선을 치르게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정의당에서도 강은미 전 광주시 의원을 후보로 확정을 하고 선거전에 뛰어든 상태입니다. 진짜 나중에 보세요.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야권이 분열돼가지고 새누리당이 이길 것 같다 싶으면 사퇴할 겁니다. 네네. 아유, 천정배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렇게까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그렇게 견딜 수가 없었단 말이야? 그렇게까지 꽉꽉꽉 막혀가지고 도저히 거기서는, 결국은 그 시민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다시 말씀하신 것처럼 야권 연대의 양상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랬을 때 또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행보도 귀추가 주목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네. 첫 단추를 깨버리면요. 명분이 없어가지고 솔직한 얘기로 천정배 의원이 호남에서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서 뛰쳐서 나오겠다 그러면은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최소한의 명분은 있는 거죠. 아니 정동영이 그렇게 욕먹었던 이유가 뭡니까? 전주 보궐선거에 출마한다니까 그렇게 욕을 얻어먹었던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천정배 의원도 광주 서울에 나온다면은 저는 광주 서울에 있는 광주 유권자들 무시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심판하리라고 봅니다. 광주 지역의 우리 유권자분들은 굉장히 속상하실 것 같아요. 매번 이렇게 시험대에 자신들이 오르는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입니까? 무슨 광주 사람들이 무슨 인질도 아니고 말이야. 이거 도대체 난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 도대체 국회의원 배지가 그렇게 좋단 말이냐? 아이고 진짜 어디 옛날에 이수일과 심순에 보면은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도 좋단 말이냐. 놔라 바지 찢어진다 그랬는데 정말 광주 서울의 유권자들이야말로 천정배에게 해야 될 얘기입니다. 놔라 바지 찢어진다. 네, 지금 국회의원이란 배지가 그렇게도 좋단 말이냐? 네, 듣고 계신 우리 광주 유권자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무슨 절박한 이유가 있어서 출마했는지 이제 앞으로 입이 있으니까 어디 라디오 같은 데 나와서 얘기하겠죠. 내가 보기에는 새누리당을 좋아하는 종편에서는 아주 얼씨구를 하면서 우리 천정배 선생을 칭찬해 줄 겁니다. 아이고 우리 천정배 그렇게 어떻게 그걸 견디고 있었어. 잘 나왔어. 그럴 거야. 아이고 참.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 라디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오늘은 저 문희정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용마의 한국 정치라든지 이강윤의 오늘에서 천정배 의원 측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근데 광주에서 지금 지역 활동이 바쁘다.
라는 이유로 인터뷰를 다 거절한 상태입니다. 지역 활동이 바쁘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핑계야지. 그 전화 인터뷰 하면 되는 거지. 자기가 필요하면은 전화로 아니 비행기 타고 날아와서도 할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장비는 지금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아니 지금 탈당하는 이유가 딱 나와 있구만. 견적 나오네. 출마하려고 탈당한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굉장히 좀 위험한 상태인 게 뭐냐면은 지난 총선 때 오병윤 그 후보와 이정현 후보가 붙었을 때 이정현 후보가 거의 40%에 육박하는 표를 얻었단 말이죠. 그렇다고 뭐 새누리가 어느 후보를 낸다고 해서 40%를 못 얻습니다. 이정현이 얻는 거는 그런 거죠. 갑자기 출마했던 기억인데 저기 나는데 그때 아마 열린우리당 시절에 일산 어딘가에 유시민 장관이 출마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네. 거의 급조 출마였어요. 근데 압승했습니다.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정권에서 나름대로 실세다라고 하면은 우리 국민들도 한수 먹어주고 들어갑니다. 그 유시민이 당선됐던 것처럼 이정현도 거기서 거의 사실 솔직한 얘기로 새누리당이 아무리 마사지하고 분칠하고 성형수술을 했다고 손치더라도 그 본바탕이 민주정의당 전두환이 광주 학살로 만든 정당인데 그게 표 넣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도 박근혜 정권의 실세라는 게 한수 먹어줬기 때문에 거기서 한 40% 얻었고요. 결국 투표를 하던 데를 틈타가지고 순천에서 국회의원까지 됐는데 이게 광주 시민들이 호남인들의 선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먹어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정현이가 또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아니면은 이제 이정현은 또 호남 사람이라는 특성이 있거든. 네네. 근데 누구를 또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호남 사람이 또 있나 없어. 그래서 누가 나와도 표를 크게 얻지는 못할 겁니다. 이번에 새누리당 측에서는 정승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의 영입을 사실상 확정을 지은 상태고요. 네. 그리고 누구? 정승. 네.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고요. 이정현 의원의 보좌역을 했었던 조준성 씨도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해서 선거전에 뛰어든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정현의 보좌관 출신이 누군지 정무식이라고 식품의약청 안전청 어쩌고가 누군지 사실 그분들에게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덮보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누가 알아? 아무도 몰라. 이정현 좀 돼야 그래도 말빨이 먹히는 거지. 아니 식품 무식이 했다고 얘기하면은 쟤 누구야 그러지.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연고가 있는 사람이겠죠. 네네. 그래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듯이 완전히 개무시 당할 사람은 아닐 겁니다. 새누리당도 집권당인데 아무나 공천했겠어요. 그러나 이정현만큼 표를 얻을 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여기서는 최면상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재인 의원이 대표가 정치력을 발휘한다면 그런 것도 필요해요. 사실은 설득을 탈당한 사람을 설득할 수가 있나 그건 잘 모르겠다. 하여튼 어떻게든 해가지고 후보를 안 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정치력이 필요한 시점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어떻든 아까 제가 맹비난을 했던 것처럼 천정배 의원의 행동에는 어떤 정당성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국회의원 되고 싶어 하는 욕망 이외에는 그 사람의 정치적 위상이나 그동안 걸어왔던 길, 기타 등등 고려할 때 이건 그야말로 최악의 수를 둔 거예요. 정동영도 그때 최악의 수를 둬가지고 전주 출마하고 나서 마탱이가 갈 뻔했는데 정 의원은 그래도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그야말로 길바닥 정치인으로서 진짜 대통령 후보하고 나서 비로소 이 땅의 진보라든지 개혁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눈이 뜬 케이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살아난 거지. 천정배 의원이 글쎄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참나. 그래가지고 국회의원 당선되면은 누가 또 나중에 또 입당할 겁니까? 그렇게 새정치 욕을 해놓고 참. 근데 답답합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존재 자체가 사실 공천을 받아서 어쨌든 선거전을 계속 치러야지만 자신의 어떤 존재 가치가 확인이 되는 사람들이고 정체성이 확인이 되는 사람들인데 행운 뉴스님 말씀처럼 수도권에서조차 공천을 주지 않고 망신을 시키고 그런 행태가 오늘 공천을 안 준 게 문재인이 안 줬습니까? 김한길 때 물 모은 거 아니야. 네네. 한길한테 가가지고
항의를 해야지. 왜 새 대표한테 가서 항의를 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뭐 행운 뉴스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할게요. 그 약속 드립니다. 천정배 의원 다음 정치 토크에 출연시키겠습니다.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두고 보세요. 분명히 안 나온다고 그럴 겁니다. 할 말이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아니, 천하의 천정배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홀대를 받아가지고 기어 나온다는 게 말 되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탈당하지 않고 네.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면 다음 총선에서는 공천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공천을 보십니까? 못 받으면 정기 은퇴하면 되지. 뭐 정치만 해야 뭐 먹고 사나? 그렇잖아요. 천정배 의원들이 자기의 시대가 지나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아니, 그게 싫으면은 그야말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뭐 바닥을 뛰어다니든지. 아니, 저는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부를 잘 몰라요. 잘 몰라서 왜 김한길 때에 정동영과 천정배가 뭘 먹었는지 모릅니다. 뭐 김한길로서는 끌끌으니까 천정배하고 정동영을 물을 먹였는지 막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표가 바뀌었으면은 문재인하고 단판을 지으면 될 것 아니에요. 문재인 의원이 대표가 두 사람의 영향력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든 중용할 거고, 아니 뭐 아니면 안 하겠죠. 그러면은 이 새 대표하고 어떻게 단판을 지은 다음에 뭘 하든가 말든가 몰라요. 단판을 지었는데 거절당했는지 그쪽 발려서 얘기 안 하는 건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두 분이 지난 총선에서 공천을 못 받았나요? 뭐 하여튼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겪은 거는 지금 현재 대표 시절은 아닙니다. 김한길 시절이지. 네네. 자, 그럼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예. 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정권이 지금 박근혜 정권이 기사회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됐죠. 그래서 온통 나라가 기사회생은 또 기사회생입니까? 우리 문중전이 왜 이렇게 오늘은 뭐 내하고 같이 해가지고 뭐 발발발 떨리나? 왜 그 말을 그렇게 자꾸 아까부터 헷갈리게 만들어? 기사회생의 전기를 마련을 한 거죠. 왜냐하면은 기사회생 시키기 위해서 온갖 뽕을 뽑고 있는 중이지. 종평원과 뭐 온갖 언론이 지금 다 함께 그 미국 대사 피습 사건으로 도배를 하고 있는 도배를 상황. 하죠. 도배를 그럼요. 하는데 그 예. 효과를 보세요. 효과를. 나중에 할 얘기지만 미리 우리 땡겨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네. 그래서 기사들 다 이렇게 써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40%에 근접했다고. 네. 중동승부한 미 대사 피습 여파로. 근데 자세히 보십시오. 나도 리얼미터 그 조사를 봤어요. 네네. 4%포인트. 40% 선에 육박했죠. 아, 그렇죠. 그래서 4%포인트 상승한 39.3%를 기록했습니다. 네, 3월 첫째 주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40%에 대해서 떨어져 가지고 39.3% 그때 내려갔을 때 얼마나 호들갑을 떨었습니까? 드디어 그 마지노의 40%가 무너졌다라고요. 네. 근데 미 대사 피습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은 좀 쇼킹한 사건이긴 합니다. 뭐 저는 그 미친놈의 일탈행위라고 보는데 이런 게 일탈행위예요. 국정원이 일탈행위가 아니고 네. 보는데, 그러나 하여튼 뭐 잘 됐다 해가지고 이 나라의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집권당의 대표라는 자, 그 다음에 뭐 온갖 총편들 지상파 마치 6.25 사변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겨우 4%포인트밖에 상승 못했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정도 했으면은 40% 뚫고 올라갔어야 마땅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약발이 그렇게 많이 안 먹혔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거꾸로 봐야 돼요. 이게 보십시오. 저 종편 안 봅니다. 안 보는데 어디 가서 밥 먹다 보면은 오늘도 어디 갔더니 잠깐 있는데 종편을 틀어다 채널 A를 틀어다가지고 짜증이 나가지고 아줌마 좀 다른 거 좀 틀어요. 매일 그딴 수준 낮은 방송을 듣고 그랬더니 이게 수준 낮은 방송이에요. 지금 무슨 정치 평론가 가는 새끼 얘기는 보세요. 그때 천정배 얘기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야마 확 돈 거야. 채널 A였어. 네. 그 얘기하고 천정배가 호남당을 만들겠다고 떠들어야 그래야 결국은 호남에서 찍어줄 거다 이제를 하고 자꾸 했더라고. 그래서 저 새끼가 정치 평론가 맞아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천정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호남이 홀대받고 있다는 얘기를 하긴 해야 됩니다만은 호남당 만든다고 하면은 광주 사람들 야마가 확 돌아가지고 찍을 사람들도 다 도망갈 겁니다. 아니 우리가 겨우 천정배 국회 만들어가지고 호남당 또 만들려고
지금 호남당은 말하고 닳도록 새정치민주연합만 해도 그냥 징글징글하다 하는 사람들 앞에서 호남당 얘기를 하면 그 표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 정치평론가라는 놈이 나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호남당 선언을 해야 천정배가 표를 얻을 거라고 이딴 소리 하고 있더라고. 내가 그래서 짜증나가지고 아줌마 천대를 돌려요. 저런 수준 낮은 걸 들으면은 기본입니다. 내가 그랬어. 근데 그냥 물 만난 고기처럼 진짜 쪽팔리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이게 얼마나 창피한 얘기입니까? 도널드 그레그인가 옛날에 사실상 미국의 CIA 한국 지부장 하다가 나중에 미국 대사한 그레그도 얘기하잖아요. 오늘 아침 서영석 타임스에서 우리 김효준 PD가 참 제대로 잘 짚더라고요. 김효준 PD가 이거 서영석 타임스 하더니 그냥 일치월장하고 있어. 역시 이 사람은 뭔가를 맡아서 해야 느는 거야. 특히 방송이라는 건 매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바보를 갖다 놔도 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김효준 PD는 바보가 아니고 아주 또 똑똑한 친구니까 금방 한 달 채 안 됐는데 PD 브리핑 보면 아주 영양가가 풍부해요. 그 얘기가 그런 겁니다. 미국은 오히려 이 김머식이라는 그 미친놈이 뭔가 테러리스트였다면은 더 문제다 이거죠.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 중에 하나 아닙니까, 한국이. 사실 한국만한 동맹국 별로 없지. 그런 동맹국에서 반미 테러리즘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미국의 대외 정책이 실패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라크에서 테러리즘이 생기는 거야 어쩌면 당연하다고 보겠지만은 이라크를 침략했던 침략국이었으니까 자기들은 무슨 세계 정의 경찰했지만 이라크 사람들 보면 눈앞에 보면 침략자지. 월남에서 미국이 그렇게 개피받던 것도 결국은 침략자로 봤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근데 한국에서 미국을 침략자로 보고 테러리스트가 생긴다면 미국 대외 정책은 쓸 자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리포터 대사도 그렇고 지한파들은 하나같이 얘기를 합니다. 이건 그냥 돌출분자의 일탈 행동일 뿐이다. 한미동맹에 아무 지장이 없는 거다. 한국인들이 그런 말하자면은 테러리즘의 그런 정신을 가지고 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작 맞은 미국은.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집권당 대표라는 자 그리고 여기서 유수한 맨날 자전거 나 요즘은 백화점 상품권도 준다고 그러더라. 그런 거 통해 가지고 맨날 우리 부스가 몇백만 부여 떠드는 그런 보수 신문들이 한미 동맹에 대한 테러 이렇게 쓰면은 그레그라든지 리포터가 뒤돌아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병신 같은 새끼들. 아이고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니라는데 니들은 왜 그렇게 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써먹는 거 아니냐. 이 자식들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한마디로 쫙 팔리는 일입니다. 창피한 줄로 모르고 지금 떨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떠드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4% 올라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대대적인 종북 공세를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네. 그런 거지. 이제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이미 검증된 것 아닙니까? 이명박보다도 못하다는 거를. 이명박은 국가를 재테크의 수단으로 삼은 그런 나쁜 인간인 건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인간적인 능력 면에서 평균은 되는 사람이에요. 또 어찌 보면은 그래도 여하튼 재벌에 들어가가지고 요리조리 그냥 이용해가지고 사장까지 해먹었던 인물 아닙니까? 나름대로 완전 바닥은 아니다는 얘기지. 차라리 이명박이 바닥이었으면 좋겠어. 이제 교묘하게 해쳐먹으니까 사람들이 더 일밖에 만드는 건데. 박근혜는 그것마저도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게 이미 입증이 된 것 아닙니까?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해서. 그거는 좀 보수적인 사람들, 영감탱이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해. 어디 산에 갔더니 전부 그 얘기 하더라고. 내가 조심스럽게, 박근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에 따라서 훌륭하신 분의 가계를 이은, 혈통을 이은 건 사실이지만은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해서 무능한 건 사실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래, 전머리가 나쁜 건 맞는 것 같아. 얘기하는 거 보면 다 그래요. 그 영감탱이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무슨 얘기 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열이 받으니까 정상적 사고가 안 되는구만. 근데 여하튼 진짜 쪽팔리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온 나라가 박근혜 일병 구하기에 하여튼 무능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이제 여기서 뭔가 좀 반전을 깨하려면은 진짜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게 아니라 울고 싶은데 그냥 멍석말을 해준 격이지.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있는 대로 뭐 써먹겠다고 뭐 떠드는 거야. 네. 뭐 어쩔 수가 없는데 그래도 좀 최소한의 자존심은 좀 가지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네. 뭐 경찰에서는 보란듯이 국가보안법 적용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적성이 발견되는 문건이 뭐 그런 것들을 보관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뿐만 아니라 과거 행적까지 다 지금 뒤적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은 정치권들 나름대로 계산하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되게 당황을 했던 게 뭐냐면은 그 미 대사 피습을 계기로 사드 배치 문제까지 들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 정말 기회다 싶은지 이것저것 다 갖다 붙이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니, 또 그 주장을 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우리 나경원 의원이 있다는 게 참 놀랍네. 놀라우세요? 네. 예, 미국까지 가서 해달라고 얘기하셨던 분 아닙니까? 이게 사드라는 게 이제 일종의 MD 체계 아닙니까, 그죠? 네. 미사일 방어 체계를 해달라 이런 건데 이게 이제 별로 우리한테는 그 호응을 못 얻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제 미사일 방어 체계가 한국에서는 별로 소용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남북한이 너무 가까워. 이게 미사일 방어 체계라는 건 미국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있으니까 그건 말하자면은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만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기 대기권 돌파해가지고 슉 가다가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대기권을 돌파했다가 다시 대기권을 낙하할 때 그 속도는 마하 10, 15 어마어마하게 그 ICBM은 무서운 속도로 떨어집니다. 이제 그걸 여기 가려니까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인데 어떻든 MD 미사일 방어 체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런 환경 속에서 구상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남북한은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이게 최소한의 시간을 벌 수가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결국 MD가 한반도에서 유용하다면은 유일하게 소용이 닿는 곳이 두 군데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입니다. 중국이죠. 예. 근데 이제 러시아만 하더라도 시베리아는 뭐 물론 자원의 보고고 중요한 지역으로 갑자기 변모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러시아의 주축은 저쪽 유럽 쪽에 가까운 모스크바, 옛날 레닌그라드인 뭐 세인트 피터스부르크 이쪽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러시아는 별도 큰 거부감이 없습니다. MD를 해도 이제 중국이 제일 큰 이제 거부감을 갖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제1의 무역 상대국은 중국이죠. 과거에는 미국이 있습니다만은 중국으로 변한 지 벌써 10몇 년 흘렀을 겁니다. 20년 그렇죠. 가까이 돼가나? 그런 상황에서 그 중국이 열받으면은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아니, 누구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제일 먼저 쪼르륵 쫓아간 데가 어딥니까? 제일 먼저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시진핑하고 만나가지고 온갖 얘기 다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난해 7월이었죠. 네.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박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사드 배치를 수용할 수 없다라고 분명한 입장을 전달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 판에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사드를 배치하라는 거는 도대체 국익에 대해서, 아니, 뭐, 이 연유철 나경원 의원이 야당 의원이라면은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야당이라는 게 원래 무책임하게 주장하는 거니까. 하여튼 뭐 좀 그런 측면 좀 있어요. 야당들도 사실 무책임하게 주장하면 안 되는데 뭐 우리나라는 특히 이 한나라당이나 이런 정당이 야당일 때는 제가 보기에는 진짜 무책임하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나 지금은 여당 아닙니까? 그러면은 사드 배치가 과연 우리 국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말 고려를 하고 고민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기회는 찬스다라고 나라를 갖다 들어가지고 미국에 못 받쳐서 안달이 난 것처럼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 원유철 나경원 의원은 진짜 새누리당의 지지율을 팍팍 떨어뜨리는데 일조를 할 겁니다. 이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 기사도 중간 제목이 그렇네. 배치 강행 시 중국의 경제보복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현재까지 우리의 입장은 직접 구매를 하지 않고 주한미군으로 하여금 배치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에서는 그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이렇게 여당 측에서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방부는 사드 미사일의 구매 계획이 없다라고 재확인을 한 상태지만 주한미군이 배치를 하겠다 또는 주한미군으로 하여금 배치를 하게끔 만들 그 어떤 상황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결정해서 협조 요청이 만약에 오게 되면은 네. 국방부 측에서는 그때 가서 다시 판단을 해보겠다라고 대답을 한 상태고요. 네. 하여튼 좀 짜증납니다. 요즘 뉴스라는 게 이렇게 참 짜증나는 뉴스만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박근혜 정권도 좀 잘해가지고 좀 국민을 좀 행복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요즘 진심으로 합니다. 뭐 이놈 정권을 갖다 뒤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차피 다음 대선까지 아직 무려 3년이나 남아있는데 3년 동안 이렇게 맨날 짜증나는 일만 하실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 국민들을 위해서 좀 대우각성하고 반성해서 좀 국민들 행복해, 말은 잘해. 제일 열받는 게 자기 말한 것과는 정반대로 행동하는 게 그게 제일 열받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뭘 해주겠다고 해놓고 국민을 위해서 뭐 해주기는 그냥 국민을 못 주겠어 한다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짓거리만 한다든지 경제민주화 복지 운운해가지고 대통령 떼어놓고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조치들만 계속 취하고 있고 뭐 유체이탈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거는 진짜 국민들이 복장이 터져가지고 그냥 뒤로 그냥 꼬르르 하고 넘어지기를 기대하는 대통령 같은 그런 느낌밖에 들지 않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그 울부짖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현장을 그 유가족들을 찾아가지 않았던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대사를 병문안했다라고 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죠.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떤 국격에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자국민보다 미국 대사의 그런 부분을 더 중시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질타하는 얘기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자칭 보수라는 인간들 내보니까 진짜 끔찍하더만 끔찍해. 뭐 구설하고 난리까지 그 기독교인들은 가만히 있나? 이 나라의 미래와 이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그렇게 노심초사 주말만 되면은 입에 거품을 무는 그 개동 목사들 뭐하고 계신 거야. 굿쟁이가 리포트 대사 회복을 기원하는 이딴 망동을 하고 있는데 입도 뻥끗 안 하고 있어. 목쟁이 같으면은 굿쟁이들도 괜찮은 거야? 아니 뭐 기독교 차원에서도 대대적인 기도회를 열고 있는 상황이고요. 못 보셨습니까?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서. 리포트 대사 진짜 행복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걱정해 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요즘 KU가 된다고 그러더니 그 기도발이 좀 올라서 그런가? 답답합니다. 답답해. 음악 듣기 전에 아까 내가 우리 게시판을 빠르게 지나가다 보니까 행머식이라고 했는데 행운유수님이네요. 네, 행운유수님. 불만이 많으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행머식이라고 한 거는 빠르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이름이 제대로 내 눈이 나빠요. 잘 안 보여 얘기한 건데 행운유수님. 행머식이라는 것에서는 정말 사과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천정배 의원은 다음 정치 토크 때 출연을 요청해서 나와서 저희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론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네요. 제가 전화를 직접 한번 해보든가 아니면은 우리 직원들을 시켜서 전화를 해서 꼭 나올 수 있으면 나와서 이 자리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중진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이 꼴배기 싫어가지고 끼어나가가지고 보궐선거 나간다는 게 말이 되냐고 제가 앞에 앉혀놓고 물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나오시면. 당신 그런 얘기할 자격이 있어요? 쪽팔리지도 않습니까? 천하의 천정배가? 그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답변하는지. 제발 좀 진정하시라고. 네. 뒷목 잡고 쓰러지실 것 같다고 다들 걱정해 주시는데. 이런 건 있습니다. 사실 저희 업법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사실 제도권 언론에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이고요. 지상파 방송도 여러 차례 출연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럴 때 나갈 때마다 답답하고 한 거는 항상 이런 식의 업법이에요. 진짜 완전 개소를 하고 있는 인간들 앞에다 두고 당신 얘기도 틀린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런 식의 얘기를 해야만 되는 저 자신이 진짜 정말 비참하더라고요. 진짜 완전 개소리들 넣어놓고 있거든. 근데 개소리 하라고 지금 방송 사고 나요. 그래서 이제 지상파와 인터넷 방송의 차이가 뭐냐면은 지상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저기서 내가 필요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돈까지 주면서 출연을 시켰는데 그걸 주둥아리 까진 입이라고 그런 개소리를 왈왈 치대고 있냐?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진짜 완전 대박 방송사고 나는 겁니다. 그래서 차마 그렇게 얘기는 못하고
그래서 늘 하는 어법들 있지 않습니까? 뭐 귀하의 말씀에 뭐 일리가 있기는 무슨 개 어느 죽을 일리가 있어. 일리 0.02%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은 뭐 일리가 있지만 그러나 하면서 상대방의 얘기를 이제 깨는 얘기를 하는 이런 식의 어법에 대해서 저는 늘 의문을 갖고 왔어요. 그 이유는 유일하게 또 하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뭐 경고 혹은 제재를 받으면은 다음 방송 그 전파송신 제어가 받을 때 마이너스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걸 금내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방송은 그런 규제가 전혀 없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것이 맞다. 뭐 저도 사실 이제 종편 같은 데서는 절 좋아하지 않으니까 전시가 아니면 전시라는 게 바로 대통령 선거 때입니다. 지금은 완전 저도 아주 비슷비슷한 그런 인간들 불러내놓고 지들끼리 그냥 내가 보기에는 마스터베이션 하고 있어요. 하다가 대선 때는 또 정권 혹시 바뀔지도 모르니까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대선 한 달? 20일 남겨두고 저를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꼴배기 싫어가지고 안 나가려고 그러다가 주변에서 뭐 완전 개소리들 하고 있는데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나갔어요. 그런 전력이 있어가지고 인터넷 방송에서 얘기를 할 때는 뭐 제 감정을 가감없이 풀어놓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지만은 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호불호가 분명히 갈리고 내 이런 방송 들어보면 지상파에서는 아마 절대로 안 부를 겁니다. 야, 저 인간 나와서 저렇게 하면 자기들 아주 개작살 나는 거 아니까. 나 절대 부르지 마라. 내 나가면은 생방송일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할 거야. 내 미리 경고하는데 안 부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스타일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사실 이제 그런 거를 우리 김용민 국장이 잘 통제를 해줬는데 저는 통제 안 합니다. 예. 네, 우리 뭐 또 문희정 아나운서는 또 그런 걸 즐기는 그런 좀 약간 또 있고 해가지고 가감없이 전달된 점에 대해서는 미리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뭐 나중에 이사장님이 본인이 직접 책임지시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야, 이사장 시기나 되는 놈이 그렇게까지 그냥 자기 생각대로 내지르면 되느냐 뭐 그런 취지의 조언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서 나 이사장 하기 싫어요. 솔직한 얘기로. 예. 정기총회까지 잘 치르신 분이 왜 이러십니까? 예. 아니, 뭐 하기 싫은 건 하기 싫은 거죠. 내가 무슨 얼어 죽을 이사장이냐. 난 진짜 하기 싫어. 자, 그건 그거고, 조합원 가입하신 분들 우리 소개해주는 코너가 전혀 없어가지고 제가 좀 3월 5일자부터 있는 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순천 나간면 내동의 명선당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이분 출자금을 한 30자 이상 하셨는데요. 요즘 많이 해도 좀 약간 겁나요. 예, 감사드립니다. 농담입니다. 명선당님 혹시 많이 하셨는데 이건 너무 많이 했으니까 빼겠다 말씀하지 마세요. 사과드리겠습니다. 서울광서구 화곡이동의 무의미의 축제님 역시 출자금 납부하시고 조합원 가입해 주셨고요. 서울중랑구 중화이동의 포로리 93님 그리고 서울 동대문구 답심리 이동의 윤님 연님이네요. 성함 보니까 그리고 경기 과천시의 과천 아줌마님 예, 조합원 가입, 출자금 가입 감사드립니다. 대전 서구 내동의 나대로 상공님 역시 조합원 가입, 출자금 가입 해주셨고요.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신 포시즌. 포시즌 하면 또 제가 고등학교 때니까 참 지금부터 거의 한 40년 전이네요. 처음 들었던 클래식 음악이 바로 포시즌 4기였습니다. 비발디 선생을 좋아해가지고 그다음부터 뭐 비발디의 온갖 걸 다 들었는데 비발디가 진짜 온갖 협주곡 다 만든 거 잘 모르시죠? 뭐 탬버린 협주곡도 있어요. 인천 서구 심공로의 진짜 사람님 조합원 가입 출자금 가입 감사드립니다. 또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클릭을 하니까 안 나오냐? 나왔다. 자, 그리고 서울 강남구 선릉로의 독술님 그리고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신 염둥님. 봐요. 주소 기재 안 해도 조합원 가입됩니다. 출자금 가입, 조합원 가입 감사드리고요. 서울 동작구 사당 이동의 희망을 보다님. 역시 조합원 가입, 출자금 가입 감사드립니다. 출자금 납입을 안 하셔가지고, 그냥 인적사항만 기재되어 있는 분들도 몇 분 소개해드리면서 출자금 납입을 독려드리겠습니다. 서울 노원구 중계 23동의 깍꿍재롱이님. 인천 남구 주안동의 당초님, 서울 시흥시 은행동의 노랑이님,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깜장백돌님, 그리고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신 미니정글님,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의 일막일장님, 그리고 열혈가인님. 예, 조합원 가입하기 위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뭐 이런 약간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시긴 하셨는데요. 아직 출자금답입을 안 하셨습니다. 출자금답위해서 예, 조합원 되시고요. 그리고 월조합비 납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이 아니지 토요일이죠, 그죠? 네. 토요일 날 3월 7일입니다. 3월 예. 7일 이제 2015년 정기총회를 했습니다. 뭐 정식 명칭은 2015 국민TV 미래유통지와 국민TV 정기총회고요. 통상 대의원총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립총회에 이어서 총회로 따지면은 정기로는 세 번째고 부정기까지 합치면은 네 번째입니다. 한번 저희들이 임시대의원총회를 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립총회를 뺀다면은 사실상 정기대의원총회로서는 이번이 두 번째였죠. 즉 2년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무사히 끝난 점에 대해서는 조합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조합원 여러분들이 이 방송 뭐 100% 마음에 드시지는 않겠지만은 그래서 뭐 누구 까고 하면은 또 그분 좋아하시는 분들 마음의 상처도 있고 뭐 그렇게도 하시겠지만은 이 방송이 뭐 기용민 서영석의 정치 토크에서는 제 마음대로 합니다만은 전체 방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큰 건 아닙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영석 타임스도 매일 하긴 합니다만은 딱 1시간 하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저를 이 방송의 대표라고 착각은 하지 마시고요. 저희들의 구조는 이사장이라고 해서 뭐 큰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혹자는 야, 이사장이 그렇게 리더십 발휘 안 해서 되느냐 이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요. 리더십을 저는 발휘 안 하는 게 오히려 미래협동조합의 미래를 위해서 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려울 때 아무 일도 안 하겠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여하튼 정기대의원총회는 무사히 마쳤는데 뭐 재정에 대한 걱정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미래협동조합 국민TV는 사실 뭐 광고라든지 기타 사업으로 수입을 얻어서 이 협동조합을 운영해 나가는 그런 체제보다는 조합원들이 내는 월조합비로 운영하는 체제를 기본으로 설계가 됐고요. 그리고 광고나 사업 그건 뭐 그냥 매님이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그나마 작년에 광고 뭐 1억 이상 했다는 것 듣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조합원들의 협조가 이렇게까지 되는구나 했는데 결국은 기업 광고를 배제하는 이유도 기업에게 휘둘리지 말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뭐 기업이 주지도 않습니다. 예. 안 주는 거 괜히 그냥 광고 달라고 앵앵 짜라니 차라리 포기했다. 뭐 그런 측면도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수입은 있으면은 좋은 거지만은 그걸 가지고 미래협동조합을 제대로 운영해라 라는 것은 이 기본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야 그러면 니들 광고 노력도 안 하고 사업을 위한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무능하게 조합원들이 내는 월조합비에만 기댈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업은 현재 조합원 중에서 52.8%밖에 되지 않은 월조합비 납부율을 더 끌어올리는 그런 일이고요. 그리고 조합원들의 숫자를 내려가는 그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초점이 거기에 맞춰진다. 그런 점들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실 정기총회를 통해서 재정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뭐 조합원들 중에서 정자라든지 월조합비 납부 독려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점은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을 합니다. 지금 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뭔가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머리가 그냥 뜯어질 것 같아요. 뭐 사람이 없으니까 뭐 할 만한 사람들 다 튀어나가 버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 목표는 그렇습니다. 나가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다.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깁니다. 예, 지금은 그런 헝그리 정신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노력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국내에서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타개하기 위해서 해외 순방을 선택하는 우리의 대통령. 이번에도 중동 4개국 순방을 마치고 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마치고 와서 또 한 방을 빵빵 터뜨려 주시는데 뭘 또 터뜨렸습니까? 야당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다. 라고 정면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자, 4개국 순방 마치고 귀국하던 기내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안타깝게도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 그 대부분이 서비스 산업이라던가 이런 게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만 통과가 돼도 상당히 많은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번에는 해결이 안 됐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는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기가 참 힘들겠다는 절망스러운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하십니다. 참입니다. 이분은 항상 남의 탓을 잘 하시잖아요. 어법 자체가 남의 탓 어법이라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말을 들은 야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아니,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어가지고, 예.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야. 아니, 야당이 다수당이야? 지금 새누리당이 자유선진당인지 문당인지 하고 합당해가지고 한 160석 넘을 겁니다. 하여튼 과반이 151석이잖아요. 300명이니까. 근데 지금 많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통합진보당 의원들 다 떨어져 나가가지고 과반은 그보다 훨씬 적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탓하려면은 너 당을 탓해야지.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낸다고 쥐덩어리를 놀린 인간이 박근혜 대통령 앞에 한 명 더 있습니다. 한 마리 더 있습니다. 쥐 한 마리 하나 더 있습니다. 삽질 하는데 20몇 조를 갖다 퍼부으면서 거기서 청년 일자리 창출한다고 온갖 쓸레발을 들지 않았습니까? 청년 일자리 창출됐습니까? 그야말로 노가다 잠깐 하다가 말았지. 청년 일자리를 해주려면은 중소기업을 키워야 됩니다. 그게 대기업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진짜 얼마 안 돼요. 대기업은 물론 질은 좋은 일자리죠. 삼성전자 다니면은 연봉 초봉이 5천만 넘을걸? 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고 질이야 좋지. 복지 얼마나 좋겠어. 삼성전자 안에서도 황유미 씨처럼 공장에서 직접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박하게 해주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사실 모든 일자리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중소기업인데 지금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 법인세를 인하하고 하는 것들이 보면은요 사실은 중소기업들은 거의 허덕이기 때문에 법인세 낼 여력도 못 돼. 법인세라는 건 이득이 날 때 내는 겁니다. 그야말로 하루 벌어서 하루 연명하는 그런 중소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대대적인 자본이 투자돼야 되는데 법인세 깎아주고 온갖 혜택들은 다 대기업에게 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대기업이 몇백 조씩 산업유목을 쌓아 놓으면서 일자리를 늘렸느냐? 안 늘려요. 미쳤습니까? 일자리를 늘리려면 중소기업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게 대폭적으로 자금 지원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의 지평을 넓혀줘야 됩니다. 미국처럼. 근데 중소기업 말씀하셔서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말에 의하면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일을 안 하려고 한다고. 청년들 탓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걸 하려면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쥐어짜는 관해 이런 걸 다 이게 아주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이 그러면은 왜 청년들이 기피하겠습니까? 대우가 안 좋으니까 기피하는 거예요. 왜 대우가 안 좋겠습니까? 물론 손질 나쁜 중소기업 업주들이 있어가지고 모든 이익은 지 혼자 다 처먹고 종업원들에게는 전혀 안 주는 그런 미친 놈들도 한두 명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행편이 어려우니까 대접이 낮아지는 것 뿐입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전혀 없이 중소기업에 안 간다고? 에라이 인간아. 중소기업에 가. 왜 안 가? 처음엔 대기업 가려고 이력서 어마어마하게 내다가 면접은 그냥 서류 전형에서 다 떨어지고 내가 지방 유리대 출신으로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해서 그 다음에 한 칸 낮춰가지고 중개기업에다가 이력서 이빠이 내고 여기도 또 떨어지면 중소기업 갑니다. 중소기업에서도 안 가면은 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나 더 하자 해가지고 아르바이트로 인생 시작하는 인간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구조 속에서 이 정체를
핵팔 생각은 안 하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대안을. 어떤 획기적인 방법을 제안했습니까? 해외에서 찾자. 그래서.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 그 국내 시장만 보지 말고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려라. 마인드를 바꿔라. 이렇게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저기 서독 강부로 가고 서독 감사로 가란 말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자빠졌어. 중동에 와서 보니까 법률 전문가라든지 고급 인력들이 있다. 의료진도 그렇고 문화 쪽도 그렇고 하여튼 그런 인재들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다. 우리가 해외로라도 청년들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적극 뒷받침해서 거기서부터라도 일자리를 찾아서 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의사나 법률가 이런 전문가들이 직장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노심초사하셨어? 참 박근혜 대통령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걱정해야 될 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게 말하자면은 스카이를 제외한 이게 나머지 대학의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사실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는 경영 아니면요 아예 안 받는 데가 많습니다. 이게 인문학이 평가받는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지도층의 인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사실 김대중 노무현 시대 때 그런 싹을 보였고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그 모든 가능성을 완전히 개박살을 내놓고 지금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은 두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명박근혜 정권이 그때 소리를 한다는 소리를 들으면요 진짜 억장이 무너져가지고 부글부글 끓습니다. 진짜 뒷목 잡고 자빠지기를 갖다가 기대지 한 게 아니라면 이따 얘기 못 할 겁니다. 아니 얼마 전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관람하셨잖아요. 거기서 배우신 것 같습니다. 국제시장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국제시장이지 지랄이지. 내 아는 우리 친구들이 아주 감동 먹었다고 보라고 그러더라고. 야, 너 맨날 그 박근혜 욕만 하지 말고 너 국제시장 한번 봐라 그래가지고 니들이 보라고 하는 영화라면 내가 절대 안 본다. 우리 친구들끼리 좀 말을 험하게 하는데 야, 이 개 같은 새끼들아 그랬어요. 네, 둥이파파님께서 국제시장 보고 정말 감동받았나 봅니다 하셨는데, 예, 저희 비슷한 생각하고 있네요. 네. 사실, 지금 현재 모든 문제는 국내 시장의 탄력을 잃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명박 때부터 시작돼가지고 박근혜 정권에까지 이어내려져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1997년 IMF를 거치는 과정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선택했던 여러 방안들이 그때 당시 IMF 위기를 넘기는 데는 일조를 했습니다만은 원래 불황 때 부의 집중이 고도화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양극화가 시작이 됐고요. 사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이어서 진보적이고 좀 개혁적인 정권이 한 두어 번 더 들었었으면은 완벽하게 치료가 됐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이건 뭐 완전히 1%를 위한 정권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수가 완전히 맛이 갔어요. 이런 것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런 출산율 저하, 그다음에 노년층의 증가, 노년층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 전무함, 그 사회적 말하자면 일종의 이 보호제도로부터 전혀 혜택을 잃지 못하고 있는 그런 노령층들이 박근혜를 지지한다는 것도 그야말로 대한민국 역사의 최대의 아이러니입니다. 김영삼이 얘기대로 하면 아이놀이입니다. 아이놀이. 김영삼 대통령은 아이러니를 발음을 잘못해서 아이놀이라고 그러더라고. 뭐 지금 돌아가신 분에게 그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은 최영우 씨도 경상도 사람 아닙니까? 그 양반이 내가 직접 들은 게 아니라서 100%는 확신을 못 하겠는데 그때 그걸 들은 친구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내가 그때 그 관련 글을 쓰고 있다고 그랬더니 최영우 장관이 말이야. 어디 상공회 의순가 뭐 어디 가가지고 뭐 한마디 하시는데 깨골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처음에는 도대체 저게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키에르케고르였답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어떻게 최영우 장관 입에 가면 깨골이 되는지 모르겠어. 그런 뭐 전설도 있는데 야당과 전설이니까 혹시라도 이 최영우 장관의 그 혈육들이 이 얘기 듣고 기분 나빠지지 마십시오. 아니 또 깨골이라고 얘기하면 어때? 경상도 사람들 발음 안 좋은 건 뭐 이건 뭐 팩트 아닙니까? 저도 경상도 사람인데 발음 안 좋으시죠, 많이? 예, 발음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개판입니다. 여하튼 참
그 노령층이 박근혜 정권을 지지하는 것도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하여튼 내수가 완전 개판 오문전이니까 이걸 이제 키워야 되는데 이게 뭐 도저히 배경이 무효니까 이제는 복지로 투자를 해서 차라리 그 사람들에게 돈을 쥐어줘서 이 아이디어는 우리나라만 나온 거 아니에요. 옛날에 일본에서 그랬습니다. 일본이 이제 쿠폰제를 그 저소득층에서 쿠폰제를 도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인간들이 쿠폰제도 그렇고 보조금을 주고 해도 돈을 안 써. 사용을 안 하는 거야. 차곡차곡 모아놓죠. 차곡차곡 예. 모아놓은 뭐 그런 야당과 정서도 있는데 오죽했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아마 어쩌면은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사실 저소득층에게 그리고 서민계층에게 현금을 몰아주면은 제일 그것이 시장에 유입되는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그 복지를 통해서 긴급 수혜를 하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고요. 거기에 필요되는 재원들은 결국은 고소득층에게서 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바마는 그러면 무슨 빨갱이라서 공산주의자라서 애플이라든지 이런 대기업에게서 마구잡이로 세금 거두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세금 걷는 데 대해서 미국 사람들 아무도 오바마에 대해서 빨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빨갱이라고 떠들어대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정신 나간 자칭 보수들밖에 없습니다. 창피한 줄 아세요. 쪽팔린 줄 알아야 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말이야. 뭐 대충 시간 안 됐어요? 네. 노래 듣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문희정 아나운서. 네. 노래 들을 시간 없고요. 지금 바로 끝내겠습니다. 노래 들을 시간도 없습니까? 예, 너무 예. 많이 떠든 것 같네. 뭐 다음에는 제 목소리 안 높이겠습니다.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잘 봐주세요. 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